성남시 지역 내 보도나온 행정서비스와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장한마당 협키즈 특별한 분과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인터뷰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칭 성남의 아들로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청소년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 내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함께하고 있는 MC 펑키 고영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특별한 분 함께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남천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때는,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뭐 동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협의체 실무위원장은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고요. 네. 이제 각각 정책의 개발이라든가, 뭐 지역에 있는 여러 실제로 어려움들을 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보장의 영역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을 좀 뭐랄까 고민하시고 정책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 본가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함께하고 그분들의 회의를 조직하는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공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사실 지역사회 협의 보장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일반 시민분들도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 우리 단체, 협의체라는 단체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끝에 이제 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잖아요. 네. 협의체가 네. 기본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함께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앞의 전제가 지역사회 지역사회.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네.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게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소위 이렇게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많이 배우신 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점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거꾸로 버튼업 방식으로 제안해서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 우리 네. 동에 가장 네. 필요한 거를 찾아내고 그쵸, 그거를 그쵸. 또 이제 정책으로 만든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해 그리고 네. 그런 것의 중심은 이웃이잖아요. 음.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이 어려움이 무언지를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우리 사각지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각지대의 문제를 뭐 사실은 정부가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웃이 직접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의 정책적인 부분은 함께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이웃도 함께 돌보면서 이웃의 어려움들을 찾아보는 그래서 지역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한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을 또 해주셔갖고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협의체, 지역사회 협의체가 이제 어떤 건지 조금은 더 가깝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정말 이제 또 많은 이슈들 중에 아마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제 코로나 이슈라는 게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으로서 조금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올 한 해 협의체는 좀 어땠을까요? 코로나에 인해서.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1월 말에 돼서부터 2월부터 급격히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이제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뭐 한두 달 기다려 보면 뭔가 좀 방안이 이제 좀 가라앉을 거예요. 이래서
상반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의 어려움은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위치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주로 상반기에 그런 위촉되신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또 모여가지고 의논도 좀 하면서 우리 활동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많이 비중이 큰데 그거를 못하고 상반기를 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상반기를 가보다 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협의체 활동을 하나도 못하겠다.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 코로나로 피해받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 이럴 때일수록 보장협의체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그러면 좀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눌 때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겼다라고 그쵸.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피부적으로 이렇게 뭐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지금 3단계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당장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이제 뭐라 그럴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일들이 있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타격을 받으면서 제 이제 직접적인 부분들이 받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쪽에서도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또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신데 그 부분이 이제 협의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새롭게 발굴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야겠다라는 협의체에서 나온 게 있을까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슬기로운 기부 생활 해가지고 우리 저기 받았잖아요. 이로운 재단과 함께. 네네. 이로운 재단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부 생활로 그때 이제 지원금 받으면서 그거를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부 활동을 했었고요. 기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제 기부 활동을 해주십사, 참여해주십사 설득하는 과정 속에 이제 이렇게 마스크 속을 열심히 만나신 분들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지역의 어려운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시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이렇게 사각지대를 좀 뭐랄까 이렇게 슬기로운 기부 생활로 기부금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각지대에 이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작업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슬기로운 기부 생활은 좀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성남 시민분들은? 네,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셨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굉장히 느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거고요. 네네네. 저희가 거의 700분 넘게 참여하셨고요. 네. 그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옆집 사람이 도움이 되는 이렇게 직접적인 기부 방식이라 더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속에서 이런 거에 정말 필요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 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단돈 뭐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정책을 하시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사실 동협의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신 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뭐, 기부판도 만들고, 디테일하게 굉장히. 네네. 그래서 참여해서 막 일일이 전화하시고, 막 이러고 정열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본인들이 활동에 대한,
뭐랄까 즐거움도 가져가시고 네. 느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아. 있다라는 만족감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과 쪽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우리 직접적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기존에 못했던 회의를 아주 집약적으로 줌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어제 실무협체 회의를 했었는데 네. 그 회의에서 각 분과별로 정책 제안서가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회의도 이렇게 대면에도 못하고 계속 이 핸드폰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 이렇게 네. 상황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시려고 막 애를 쓰시면서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네.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게 또 성남의 힘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게 또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물론 뭐 지금도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해주셨지만 영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네네. 예, 조금은 이게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 편지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협의체 분들에게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저기 영상 편지라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네.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래도 협의체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열정,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또,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보면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런 분들의 숨겨진 그런 노고와 노력에 대해서 너무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2021년도도 함께 파이팅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보장협의체 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소나트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렇게 또 영상 편지까지 남겨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좀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 한해 가장 이슈였던 게 코로나 이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내년도까지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내년까지 이게 조금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협의체에서는 어떤 정책들이나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하반기 좀 지나서 연말 가까이 되면서 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이 회의도 이제 줌 회의가 안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동협체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주민들의 이제 비대면으로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꺼려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들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려움을 있으신 분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그게 좀 어렵지만 하고 있으려고 노력하고요. 그게 조금 더 우리가 해가는 방식으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한쪽 축으로는 지역사회에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함께 사는 이제 성남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이제 성남시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적응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반기 때는 어쩔 줄 몰라서 음. 당황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기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협의체 활동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쭉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협의체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집중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협의체 활동의 중심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제로 필요한 정책들을 좀 찾아보고 라고 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한 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해 본 것 같아요. 연습해 보면서 이제 연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작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지고라고 하면서 지역에 이제 좀 넓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단순한 프리랜서 강사분들이나 뭐 이렇게 봤다면 맞아요. 조금 더 넓게 이제 강사분들 포함해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신 이제 실업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이제 집 밖에 못 나오셔가지고 전에는 안전하게만 계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맞아요.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소통 못하면서 굉장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비대면 또 랜선이라고도 요즘에 표현을 많이 하는 것 네네네. 같은데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네. 비대면 랜선 하시면서 힘들으셨던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지금도 인터뷰하면서도 굉장히 쑥스럽고 이게 저기 이렇게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 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기 뭐야 줌 회의를 하면 이렇게 줌 회의하면 제 얼굴이 먼저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내 얼굴이 뜬 걸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막 조명에 신경을 쓰고 화장을 더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최근까지도 줌 회의 하자고 그러면 줌 회의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부담이 되시니까. 네, 부담이 계셔가지고 화면을 잠가놓고 계신 분도 계세요. 비디오를 꺼놓으시고. 소리만 듣고 계시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표정 있고 듣고 계신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게 다들 어려우셔가지고 익숙해지는까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요.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까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실히 대면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하는 부분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그것도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좀 위원분들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그거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사실은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어디 유튜브에서 봤나? 뭐에서 봤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줌으로 미팅을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는 거죠. 각자 음식을 놓고서. 그러면서 막 건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멤버들한테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줌회식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위원분들과 해보셔도 또 색다른 또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의체의 이제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는 다리도 내가 이제 다리가 세 개여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리 잡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 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협의체는 유일한 민과 관이 이게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조직이거든요. 네. 민가 관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간 위원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요. 공공 공무원들도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은 이렇게 저도 이제 상근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상근으로 필요에 따라서 회의에 오고 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담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공무원분들은 그 부분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또 계셔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함께 민과 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국도 있어요. 이걸 조정하는 협의체 사무국이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과 민과 관이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적으로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무국은 민과 관을 중간에서 조정, 협의를 하가는 이런 중재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실제로 회의를 조직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은 공공대로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을 실현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실행이 있잖아요. 그럼 민간은 민간대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건의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삼박자가 맞으면 성공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성공적인 동에서는 그렇게 공공인 팀장님과 그 다음에 민간협의체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뭐 각종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 주면서 삼박자가 만나서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민간위원님들도 굉장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만족감과 또 성취감도 있으시고 또 자기 성장도 이루시고요. 또 공공대로 이제는 협치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치의 시대라 공공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속에서 협치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민간의 협치를 끌어내고 공공의 협치도 끌어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활동이 만들어 가야만 이제 협의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네. 딱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네. 그 행정복지센터 팀장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네네. 위원님이 오셨는데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각각 이제 좀 하실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갑자기 썰전의 느낌이 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질문에 가장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실 뭐 영상 편지에 대해서 처음 해보신다라고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계신 우리 또 뭐 팀장님이 됐건 아니면 또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협치를 조금 더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거는 기다리셨나봐요. 이거야말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어려운데, 저는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냐면, 이제 공공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영상 편지라니까. 근데, 이거는 좀 영상 편지 말고 그냥 할게요. 네, 그냥, 네. 이게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으시고 또 지역사회에 자기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민간이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또 그런 지점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열어놓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만 조금 이렇게 개방적으로 열어주시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는 이제 막 얘기하면 민간은 민원인이 아니다. 네. 네, 민원인으로 생각하시면 협치가 안 된다. 그렇죠. 거기서 네, 끝이 네, 나라고 이게, 해도,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후에 21세기 사회는 다양화 사회고, 욕구도 다양하고, 필요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부분을 공공이 다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한 세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복잡함은,
필요에 의해서 느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에 공공이 그런 자발성을 촉구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함께 협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저기 시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네, 쟤는 이렇게 협의체위원님들 만나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역사회에 대한 자기의 열정도 높으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원도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풀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손 내밀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공공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대상화시키지 마시고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음을 열고 조금 더 말 그대로, 네, 단어 그 말 그대로 협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위원장님의 작은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국으로 다니는 업이기 때문에 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나오다 보면 성남만큼 그렇게 행정 서비스라든지 복지가 좋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또 이제 협의체 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그렇게 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도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네네. 이유는 어떻게 되죠? 협의체는 네. 만남인 것 같고요. 네. 만나야 뭔가 되고요. 만나야 이제 싸우든, 네. 아니면은 기분 좋게 뭔가를 함께 하던,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 만나야 또 이해도 되고, 그리고 또 소통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어려움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한 단어를 이제 만남으로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요. 협의체 이제 또 다가오는 내년에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만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끝으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멘트는요. 우리 위원장님이니까 협의체 적극 참여해주세요. 손을 들고 손하트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협의체 적극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하트.